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 조절의 기본 원칙 한 번에 보기. 설탕 섭취가 좋지 않은 이유. 1. 체중 조절의 가장 중요한 원칙. 단백질 섭취, 몸 움직이기, 8시간 수면. 체중 조절에 중요한 렙틴 호르몬은 포만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 호르몬입니다. 탄수화물인 밀가루 및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몸의 작용이 교란되어 비만이 생깁니다. 위 3가지 사항을 지켜주셔야 배부름을 느끼는 렙틴 호르몬이 정상으로 작용하여 식욕이 억제됩니다. 2.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아몬드 간식 섭취. 미국의 한 실험에서는 아몬드를 먹은 집단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집단보다 칼로리 섭취는 증가했으나 체중이 늘지 않고 식후 혈당 상승률이 낮았으며 평소에도 공복감이 없고 식욕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키토 베이킹에서는 아몬드 가루를 주재료로 사용하므로 키토 디저트 섭취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간식 섭취의 원칙.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가 함유된 건강한 간식을 먹어야 합니다. 요구르트나 치즈의 유제품을 통해 칼슘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간식, 음료수, 탄수화물, 설탕이 들어간 과자. 이는 밀가루, 설탕 없이 만드는 키토 디저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설탕, 탄수화물이 중독되는 이유. 가공식품에 많이 든 기름, 당, 감칠맛은 농축하여 뇌를 더 자극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맛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맛으로. 시중에 파는 설탕, 밀가루로 만든 간식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됩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나쁜 식품으로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멀리해야 합니다. 설탕을 마약이라고 하는 이유. 설탕을 먹으면 뇌에서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는 각성 효과가 있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고 곧 혈당치가 떨어져 다시 기분이 가라앉고 또 단 것이 먹고 싶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전문가들도 설탕은 마약처럼 의존성이 있고 동물 실험 결과 금단 증상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6. 설탕 대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베타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생산하는 방법. 운동 후기, 명상, 마사지, 좋아하는 음악 듣기, 좋은 단백질. 7. 우울증의 원인 설탕. 당이 많이 든 과자, 음료수를 자주 먹는 이는 혈당 변동이 심하며 뇌 건강에 필수적인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올라갑니다. 8.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설탕. 혈당치가 높으면 기억력이 떨어지며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뇌 전체가 위축됩니다. 당뇨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면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비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재빨리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설탕처럼 바로 포도당으로 바뀌는 음식은 뇌 건강 비만에 치명적입니다. 9. 노화의 원인 설탕. 과자, 주스를 먹으면 몸에 당이 남는데 이는 단백질과 결합하고 체온으로 따뜻해지면서 AGE가 됩니다. AGE는 당화종말산물이라는 물질로 축적되고 당화가 진행되면 콜라겐 섬유가 손실되어 피부가 처지게 됩니다. 혈관도 콜라겐 섬유를 따라 느슨해져 동맥경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AGE가 축적되지 않으려면 혈당 급상승을 피해야 하며 설탕 섭취도 제한해야 합니다. 10. 염증 자극의 원인이 되는 설탕. 설탕처럼 혈당을 높이는 당질을 많이 먹으면 염증을 자극하는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대량 방출되며 이는 염증을 자극하고 암종양을 자라게 합니다. 또한 이전에 말씀드린 AGE도 세포를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자극합니다. 11. 이성화당이 많이 든 가공식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많은 가공식품에 이성화당이라는 설탕이 사용되는데 이는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지며 소화할 필요가 없어 일반 설탕보다 몸에 더 잘 흡수되고 혈당 당치도 빨리 높이는 신종 설탕입니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 싸고 가격 변동도 없으며 단맛이 강해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혈당치를 높이지는 않지만 인슐린, 렙틴 활동을 억제하고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비만을 일으킵니다. 또한 몸을 당화시키고 노화를 일으키는 AGE로 변하는 속도도 포도당보다 몇 배 빠릅니다. 12. 제로 칼로리인 인공 감미료는 안전한가요? 아직 제로 칼로리나 저칼로리의 인공 감미료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유력한 연구 결과는 없으며 장기 섭취 시 위험성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이 이견이 많아 이도 과다 섭취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13. 칼로리 계산이 중요한가요? 예전에는 다이어트 시 칼로리 계산을 중요시했으나 요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품 객체차나 개인 소화, 흡수 차이, 생체 내 식품의 에너지 변환 효율 차이 등 변수가 많아 대략적인 지표로만 여겨집니다. 칼로리 계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혈중 코르티졸 농도가 높으면 혈당치는 높아지고 인슐린이 잘 들지 않으며 체지방이 늘어납니다. 코르티졸이 많아지면 식욕을 억제하는 세로토닌이 감소하여 오히려 식욕이 증가하여 체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칼로리 섭취를 너무 제한하면 대사 자체가 떨어지고 소비 칼로리가 감소하여 처음에만 체중이 줄고 정체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도 있을 대략적인 참고 기준으로만 3길 권장드립니다. 14. 그럼 살은 어떻게 빼나요? 칼로리가 같아도 단백질 지지를 늘리면 포만감이 생겨 식사량이 줄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지질은 당질보다 혈당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대사를 높일 수 있을 체중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요즘 키토제닉 식단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이 유행하게 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다이어트는 칼로리 제한이 아닌 당질 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중 흰 정제 곡물인 밥, 빵을 먹지 않는 엄격한 당질을 제한하여 대신 체지방을 태우고 포도당 대신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15. 좋은 단백질을 섭취. 단백질은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체내 단백질은 수명이 있어 새 단백질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이것이 교체되며 건강이 유지되며 식사 때마다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보통 체중 1kg당 1지으로 잡으며 고기, 생선, 대두, 계란란 등의 식품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뼈가 가늘어지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소화력과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단백질 식품을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면 노화를 촉진하는 당화 물질인 AGE가 생성되므로 찌거나 끓이거나 삶은 조리 방법을 추천합니다. 가공식품인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은 발암 가능성이 있고 지방 염분이 많이 때문에 피하며 햄버거, 완자, 치킨 너깃 등의 가공육은 첨가물, 설탕, 전분, 첨가가 많아 피하는 게 좋습니다. 16. 지방은 다이어트의 조력자. 기름 성분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려 포만감을 줍니다. 기름을 섭취하면 콜레시스토키닌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뇌에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세포막 호르몬의 재료여서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꼭 섭취해야 합니다. 17. 좋은 기름과 좋지 않은 기름. 좋은 기름 어패류, 견과류, 올리브오일, 코코넛 오일, 쌀기름. 좋지 않은 기름 트랜스지방산으로 마가린, 쇼트닝, 시판용 가공식품에 든 기름 드레싱, 마요네즈, 포테이토칩, 튀김, 쿠키, 파이, 식물성 생크림, 식물성 휘핑크림. 18. 첨가물 없는 버터나 생크림은 좋은 지방산. 이를 대신해 식물성 기름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으며며 유제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기름은 피해야 합니다. 19.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식사의 기본. 채소, 버섯, 해조류 등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먹는다. 고기, 생선, 대두, 달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다. 유제품 식초는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식사 시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 개인차를 고려하여 식단 조절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은 없으며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해 조절하며 자신의 몸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